가만히 놔둬 쇼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글로벌 지수도 모두 다 상승으로 마무리, 반도체도 상승으로 마무리, 전체적으로 좋은 장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월가의 세력이 돌아오는 이번 주, 어제부터 월가의 세력이 돌아와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월가의 세력은 1월 달에 미국 주식을 나락으로 보낼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주말간에 트럼프와 베네수엘라 이슈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안도감에 의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다시 뉴트럴의 단계, 현재 미국 주식이 싼 가격도 아니고 비싼 가격도 아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딩도 4848로 해야겠죠. 26년은 4848입니다. 23년, 24년, 25년에 제가 항상 했던 말은 4848 하지 말아라. 롱숏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결국 본전 아니면 마이너스다 라고 말했지만 26년은 이제 기조를 바꿉니다. 4848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6년에 미국 주식이 평이한 이런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횡보의 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4848이 기회 비용 차원에서 낫지 않겠느냐. 푸덴콜옵션은 약간 내려간 0.67, 푸덴콜옵션 상황 양호하고요. US100, 나스닥 지수, 삼각 수렴, 결국에는 이 삼각 수렴의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오늘은 약간 주간장에서 상승하고 있고요. 삼각 수렴의 상단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0.5% 정도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또 나스닥이 오른다 하더라도 삼각 수렴을 맞는 수준, 최대 상승폭 0.5% 정도, 현재 나스닥 선물이 0.2% 정도니까 한 0.7% 정도가 오늘의 최대 상승폭이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삼각 수렴을 터치한다고 했을 때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이 하단을 맞으러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더든 삼각 수렴의 상단을 터치할 시 물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엔비디아는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4시간 봉의 이 상승 추세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오를 시에 4시간 봉의 상단선이 저항이 된다. 엔비디아가 좀 가야 나스닥이 시원하게 오를 텐데 현재 엔비디아는 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현재 제 계좌는 이 속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370% 정도 되고 있네요. 평단 10불대 한 요 정도에서 샀었던 것이죠.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이평선이 내려오다가 이평선을 돌리는 초입이죠. 여기서 사면은 괜찮은 타점. 10불대의 평단짜리 속슬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고 뭐 변동성 다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본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파란색 저항, 이 저항을 돌파했다. 저항을 돌파하면은 항상 그곳이 약간의 고점 언저리였다.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저항을 돌파한 자리,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단. 그러면은 현재 미국 주식에서 가장 핫한 이 반도체를 사야 할까? 물론 지금 반도체가 고점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만 너도 나도 환호가 나오고 수익 인증 퍼레이드가 나오는 이 시점에 나도 그 밥상에 껴보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콩고물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엄청난 상승은 현재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뒤늦게 잔치집에 가면은 뭐 해야 되지? 설거지 해야 되지. 저는 이 속스를 9달러짜리는 요 부분 10월 달에 익절을 했고 나머지 10달러짜리의 포트는 이제 전량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의 스타일이니까 반도체가 뭐 끝없이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홀딩해도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장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매도의 기회를 노려보고 있다. 테슬라는 어제 조금 올랐는데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맞고 떨어졌다. 어제 같은 날도 맞고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너도 나도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테슬라가 이제 끝났다라는 건 아닌데 현재의 상황이 그리 우호적이지 못하다. 일론 머스크의 X 프로필이 미국 성조기로 바뀌었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평을 맞고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상황. 테슬라가 상승을 하는 이유가 상당히 좀 이상하게 상승을 해요. 기업의 실적 증가 또는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뭐 트럼프와 식사를 했다. 트럼프와 악수를 했다. 일론 머스크의 프로필이 성조기로 바뀌었다. 이런 이슈로 올라가는 게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26년에 포트에서 빼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발 뻗고 잘 수 있게 좋은 이슈가 나오면 좋겠는데 맨날 이상한 걸로 올라가니까 기업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도 급락을 멈춘 것은 다행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 연속 음봉을 보여줬으면 당연히 하루 정도는 반등을 하는 게 정의 실현이죠. 내려오는 이평선 약간 꺾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드디어 200일선을 캔들 몸통채로 이탈했다. 사요나라. 그나마 아마존이 좀 올라줬어요. 아마존은 추세적으로 21선을 다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서 제일 투자하기 괜찮은 종목은 아마존이다. 메타는 반격의 채널을 이탈하고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 메타도 계속 지지부진한다고 하면은 메타도 빼버릴 겁니다. 포트에. 26년에는 망설이지 않아요. 계속 분할 매수해서 적립으로 상승을 바라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못난 놈은 그냥 추매 대신 빼버릴 겁니다. 넷플릭스는 여전히 사요나라. 팔란티어는 또 전쟁에서 AI 기술을 사용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약간의 반등. 그러나 이 캔들 금요일 캔들에서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평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약간의 수렴을 거치고 저점을 이은 이 검정색 선 하단에 오면은 좀 매수를 해서 반등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이런 거밖에 못합니다. 후드는 크립토 시장이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시작함에 따라서 후드도 약간 올라준 모습. 후드도 그런데 내려오는 추세다. 최대 상승폭은 내려오는 추세의 상단인 이 파란색 선에 닿으면은 빠져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파란색 선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얼마라고 단정 지을 순 없으나 그때 조금의 상승이 오면은 일단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중소형주가 엄청나게 큰 반등이 나왔었죠. 기관이 단기적으로 스윙 포지션으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으며 주말에 말씀드린 위라이드도 괜찮은 상승. 파란색 201선을 오랜만에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1선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채널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약간의 눌림이 오면은 위라이드를 매수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그냥 홀딩을 하면서 이 추세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이어플라이 이것도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1선 급격하게 꺾이다가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한 시점. 그러면 이렇게 또 채널을 긋는 겁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분이나 어제 사신 분들은 볼린저 밴드 상단 만 $28 정도 되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고 박스권 채널 매매. 솔라 엣지는 이 검정색 선 하단 지지가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와서 검정색 선을 터치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다. 가격은 $29에서 $30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더라도 약간의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그리고 이제 UNH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차트가 미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나헬에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200일선 내려오고 있는데 200일선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캔들이 200일선을 돌파하는 요런 지점이 오면은 이제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다. 캔들이 200일선 밑에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힘이 없이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캔들이 200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계속적인 상승이 올 수가 있다. 아직은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유나헬은 지금 캔들상 약간의 반전의 신호, 추세 전환의 초입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현재 속스를 사서 단기적으로는 유나헬보다 더 크게 먹을 수 있겠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속스를보다 오히려 유나헬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추세가 이미 폭발해서 끝없이 올라가는 착각이 들게 하는 그런 종목보다 추세 전환의 초입인 종목을 찾는 게 낫죠. 비트마인은 4시간 봉을 봤을 시 내려오고 있는 요런 추세를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코인이 다시 26년에 25년의 고점을 넘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내렸으니까 단기 매매자들은 참고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테더의 도미넌스는 상승의 채널을 확실히 이탈하고 나서 21선 꺾여 내려오고 계속적으로 내리면서 코인의 반등이 오고 있죠. 비트코인은 강한 지지였던 이 빨간색 선을 이탈하고 힘없이 무너져 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이 빨간색 선을 터치하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한 지지는 강한 저항. 일단 1차적인 저항은 95K가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지지하고 내려오고 있는 201선 맞으러 가게 되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 주봉으로 봤을 시 주봉의 이평선 내려오고 있죠. 마지막 어깨. 헤드앤숄더의 마지막
어깨 사요나라. 여전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요. 제가 뭐 숏을 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앤숄더 어깨가 나올 것이라는 관점, 그것을 아직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의 숏을 타야 될 때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주봉의 2평 내려오고 있는 2평을 터치하고 또 저항을 맞고 내려올 때, 이 내려오는 초입에서 숏을 타는 게 낫지. 주말에도 말씀드렸어요. 멤버십 회원님들께 코인 숏은 지금 탈 때가 아니다. 코인의 시즌 종료 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시작했기 때문에 코인의 숏을 타선 안 된다. 잘 보세요. 요때가 지금입니다.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요때도 이제 주봉 2평을 돌파하지 못하고 사요나라. 지금도 주봉의 2평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사요나라. 게더리움도 약간의 반등 중. 게더리움도 역시나 200일선 봐야 되죠. 일봉의 21선이 약간 돌아가고 있고 게더리움도 이 추세선이 결국엔 유효했네요. 선은 진짜 더럽게 잘 걷네요. 어쨌든 게더리움이 반등을 하고 있다. 이때처럼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은 기대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이며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은 게더리움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오는 것 같다. 솔라나도 약간의 좀 반등, 코인의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카나리 ETF에서 새롭게 출시한 카나리 마리네이드 솔라나 ETF가 있습니다. 티커는 SOLC.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눌러주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볼린저 밴드 상단인 한 $27 정도에서 1차 수익 실현하는 단기 매매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 LTCC 볼린저 밴드 상단 한 $21 정도 도전해 볼 수 있겠고, HBL 역시나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하는 반등까지 도전해 볼 수가 있겠다. 현재는 코인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도전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끝없이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 26년은 4848로 모든 종목을 진행하는 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오늘의 일정은 이제 CES가 개막을 했고 젠슨왕의 기조 연설도 했고요. 별다른 지표의 발표는 없고 중요한 지표는 이제 내일부터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장까지는 상승하는 종목은 조금 더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조금 더 하락하는 추세대로 가는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 올라가는 종목에 한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으면 약간의 부분 매도도 필요하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고요. 올해는 계속 4848을 하는 더 시절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완벽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옳은 선택은 없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옳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박웅현 8단어. 오늘 매수해서 내일 부자가 되려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따라잡으면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1, 2%를 먹기 위해서 밤을 새는 그러한 좋지 않은 매매 습관을 기를 수가 있다.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잡는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이 눌러줬을 때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